자, 그 다음 우리 이제 현대 교육 철학 가겠습니다. 64쪽 현대 교육 철학. 자, 우리 좀 전까지 공부한 거 벌써 미쿡의 전통적인 교육 철학을 얘기. 전통적인 거, 전통. 그래서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진보주의. 본질주의에서 문화유산. 우리 또 이제 3살 때 가면 조금 더 공부하니까 우리 지금 여기 필기노트 보니까 막 많이 써져 있네. 이건 3, 4월달 용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만큼만. 오케이, 다시 한번. 어떻게?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그래 참으세요. 왜? 지금 예고편 한 거야? 다음 주 예고. 자, 그러면 이제 3절 와서 이제 말하면 현대 교육 철학. 지금 미국 빠졌죠. 미국, 유럽이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현대적 관점의 교육 철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국이냐, 유럽이냐가 이제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진보주의, 본질주의, 형조주의, 재건주의는 미국에서 생긴 거라는 개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우리한테 주는 교육적 철학이 어떤 것들이냐 살펴보겠다. 자, 첫 번째 실존주의. 실존주의, essentialism, 실존주의, 교육 철학.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제가 교육을 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존주의는 교육 철학이기도 하지만 그냥 철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 강조하는 개념이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서 강조하는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사실은. 이유는 뭐냐면 실존주의라는 철학에서 얘기한 거를 교육에 적용하면 이렇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부터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실존주의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개념이 나왔죠. 실제로 내가 존재하느냐.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와 같다고? 실제적인 내 삶이 있느냐. 그래서 존재, 삶을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실제로, 그래서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 오케이. 소외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뭐를 강조한다? 주체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실존주의는 일단 머릿속에 소외에서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게 이제 뭐하고 같아지는 거다? 생철학하고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을 얘기할 때는 실존주의와 생철학은 좀 달라요. 실존주의는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현실에서 그럼 생철학이에요. 근데 교육뿐만이 아니고 상담에서도 실존주의와 생철학 하나예요, 그냥.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다르지만 우리들은 하나 보셔도 됩니다. 선생님 시험 문제 나오면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도 생철학자인, 같이 이렇게 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니체. 신은 죽었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튼 그렇게 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내가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을 의문을 갖기 시작했잖아. 여기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래. 2차 세계대전 눈 뜨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머릿속에 그냥 쉽게 생각하자. 뭘 생각해보세요. 자, 자고 있어요. 제가 눈 감고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눈 감고 생각해보세요. 자고 있다가 눈을 탁 떴는데 이게 현실인지 저 세상인지 모를 수 있잖아. 왜?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맨날 죽어가니까. 우리 6.25 때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한국전 있죠도 눈 떴는데 이게 저 세상에서 눈 뜬 건데 이런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생긴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인간성 상실이 생겨. 인간성 상실. 내가 뭐야 도대체? 내가 전쟁의 도구인가?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런 때 가끔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 더 지나면 내가 뭐야, 나는 지금 막 공 맞고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직업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있는 건지 돈 때문에 내가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우리가 맨날 전쟁하는 거니까 내가 뭐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목적, 너머의 목적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전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그런 걸 저는 좀 늘 생각해요.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는 거. 이건 아무튼 인간성 상실 때문에 생긴 거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자, 실존주의 철학. 자,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할 때는, 교육이라는 단어 빠졌어요?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실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자유,
선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소외 주체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책에 있어요. 책에 한번 보실까요? 1번의 실존, 주요 개념 보세요. 책에 1번의 실존, 가로 2번에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3번에 선택, 4번에 자유와 책임, 그 다음 5번에 소외 주체성 이렇게 돼 있죠. 5개인데 저는 여기 3개로 지금 줄여놨어요. 자, 날개 부분 한번 보세요. 날개 1번.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날개를, 제 책에는 날개가 좀 여러 개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 날개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개 좀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좀 날개를 한번 볼게요. 1번에 실존주의는 주체성을 강조하고 소외에서 벗어나 대화와 만남을 중시한다. 여기 지금 대화와 만남 조금 더 썼을 거예요.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것으로 자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철학. 이게 핵심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첫 번째 암기해야 될 과목이, 암기해야 될 단어들이에요. 실존주의 철학 교육이 아닌 그냥 철학. 그럼 첫 번째 실존은 뭐냐면,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좀 해야 돼. 좀 철학적인 면이 좀 가미돼 있으니까. 사실은 교육 철학 공부할 때 이과생들은 교수님 너무 어려워해. 맞아요. 철학은 문과적인 거예요. 다분히 문과적이라 이과 공부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좀 도식이 없으니까. 특히 또 거꾸로 문과생들은 교육 평가 이쪽 강 교수님 이과 마인드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자, 쉽게 표현하고 그냥 쉬운 거 그냥 생각이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자, 너는 교사는 이래야 돼. 교사는 이래야 돼. 교사는 이래야 돼. 대답. 그럼 교사는 이래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교사의 본질이죠. 그쵸? 교사는 이래야 돼. 본질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교사는 이래야 돼라는 그 교사의 본질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사회에서 만들었어요? 사회에서 만들었어요. 사회에서 만드는 거잖아. 사회적 통념상으로 교사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교사 하기 너무 힘들어요. 조금 잘못해봐 교사가 그랬다고 거의 목사님 수준이야. 잘못하면. 제가 예전에 교사 생활할 때, 벌써 옛날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도 거의 그래요. 교사 생활할 때 해외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내줘서 일본 문무성 초청으로. 그래서 연수를 갔다, 일본으로 연수를 갔다 오는데 우리 교사들은 연수 갔다가 이렇게 나올 때 우르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같은 팀이니까 우르르 나오면 전부 다 교사라는 걸 이제 교사 연수 이렇게 하고 치켜하고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는 뭐 세관이고 뭐고 뭐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세요. 교사는 그만큼 쳐주대. 더 농담 한번 해볼까요? 결혼하는데 전세 구해야 되잖아. 그럼 물어봐, 집주인이. 직업 혹시 뭐세요? 교사요? 아, 예.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사는 그만큼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아직도 대한민국 그렇잖아. 이래야 된다. 이게 많잖아. 그치? 교사는 아이들의 표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그럼 사실 자, 대답. 누가 만드는 거다? 그렇지. 사회에서 만드는 거. 자, 보세요. 나 있어, 없어? 나 있어, 없어? 그 교사라는 본질 속에 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나는 껍데기야. 교사라는 옷만 입혀놓은 껍데기란 말이야.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실존은 본질에 선행. 내가 존재하는 게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야.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탐구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남들이 설정해 놓은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교사는 이래야 돼 라고 내 스스로 교사의 본질을 설정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은 실존이지만 사실은 무게는 본질이에요. 근데 남이 얘기해 놓은 교사는 이래야 되는 남이 얘기한 본질이 아니라 내 스스로 교사는 이래야 되지 라고 생각한 내 스스로 실존. 그래서 교사는 이래야 돼. 김인식은 어떻게 따진다고요?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내 스스로 나는 교사의 본질은 이티라는 말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본질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이게 데카르트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뭐냐? 생각이다 그랬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실존이 더 앞에 더 중요하다. 그런 때 말뜻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볼게요. 실존주의 주요 개념 1번의 실존. 실존이란 의식을 가진 현실주의, 의식을 가진 주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삶을 말한다. 이해되셨죠? 나로 인간. 그래서 실존은 본질 가운데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는 명제는 실존주의 관점을 잘 표현하되 여기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내가 먼저 존재하고 나에 대한
규정, 그 다음은 이러니까 현실이 꼭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본질을 탐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교사에 대한 교사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들은 먼저 뭐 사회통념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책을 본 것들일 수 있고 저와 같이 수업하면서 이 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갖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완벽한 교사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어렵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사에 대한 개똥철학, 교육에 대한 나만의 개똥철학. 이해되셨죠?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선택. 자유와 선택. 자, 우리 요즘 대한민국 2021년 선택장애, 그치? 뭘 먹어야 돼? 요즘 들어서 더 그렇어요. 저도 그래. 맨날 시켜 먹어야 되니까 서울에서는 특히나 더. 제가 서울에서 있으니까 주말 빼고는 서울에서 연구실에서 뭘 먹어야 될지 몰라. 누가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 그 맨날 먹는 게 정해져 있어. 샌드위치, 김밥, 샐러드 거기다 조금 더 좀 건강 생각한다 샐러드. 맨날 정해져 있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누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 자, 잘 들어보세요. 뭘 갖고 설명해야 되면 요거 갖고 또 설명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너 뭐 먹을래? 자, 여기 이거 푸드코트에 이거 써. 자, 뭐 먹을래? 선택권 있어? 없어요. 선생님 선택권 있잖아요. 그 중에 저 이거 먹을래요. 자, 중국집 가서 너 자 짜장 우동 뭐 먹을래? 짬뽕 뭐 먹을래? 선택권 있어 없어? 있죠. 짜장 우동 짬뽕 중에. 근데 없어요. 왜? 그 세 개 이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농담삼아 그런 얘기 했다네. 상사가 부하 직원을 갖고 자 쭈쭈에서 야 오늘 회식이다 갖고 나는 짜장면 먹을 거야. 자 두 글자 되는 것만 먹어야 돼. 볶음밥 안 됐잖아. 볶음밥 세 글자.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어 그럼 부장님 저는 탕슉 먹을래요. 탕슉 두 글자. 선택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럼 그 이전의 선택권 아예 일식을 먹을래 중식을 먹을래 뭘 먹을래 이것부터 하는 그 태초의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정해놓은 선택권은 주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의 선택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든지 다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사실은 실존주의 관점에 왜 우리 각각은 다 각각으로 만들어놨어. 누가? 신이 조물주가. 우리 인간은 다 달라. 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 우리 교육 심리학에서 여러분 누구 배웠어요? 가드너 다중지능. 다중지능뿐만이 아니야. 다 달라. 근데 왜 똑같이 우리는 똑같은 잣대 갖고 눈에 보느냐 그러지 마라.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선택권을 줘야 돼. 선택권. 그럼 그 선택에 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필요해? 책임. 그래서 책임까지 같이 써 있어요. 그래서 책임까지 같이 써져 있는 거. 그래서 선택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체성. 이게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선택, 자유 이런 써있고, 그 다음 5번에 소외, 주체성.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소외에서 벗어나는 것, 주체성을 따지는 것.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 세 가지. 실존주의 철학감, 실존 그 자체. 두 번째 선택. 선택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선택권. 무궁무진한 선택권.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그래서 내가 주체적이 되는 것. 그래서 소외에서 벗어나는 것,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 실존주의, 교육이 아닌 철학, 그 관점으로 들여다봐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책을 넘어가시 2번에 실존주의 특성, 3번에 교육이론, 4번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근데 5번에 이제 본로브에 만남에 무슨 말 썼어? 교육. 자, 그럼 요거다 이제 하나 더 써볼 참이에요. 자, 뭐를 쓸 거냐면 실존주의 철학이 아니라 새거 제가 새거 들었어. 새거 얘하고 달려서 실존주의 교육 철학. 교육. 그 얘기는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을 교육에 적용이란 뜻이에요. 그럴 때 실존주의 교육 철학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날 때 객관식 같으면 이게 나죠. 객관식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많아요.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객관식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논술은 뭐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라서 현실에 얼마나 현재에 얼마나 잘 적용하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개념 갖고 낼 거란 말이야. 대표자가 누구 있다? 볼로브라는 사람 있고, 마틴 누구야? 갑자기 마틴
루터가 아니고 잠깐 부버. 마틴 부버. 미안합니다. 설단 현상. 부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 이제 노란색으로 좀 써볼게요. 일단 책을 한번 보시죠. 자, 볼로브의 만남의 교육이라는 단어를 써놨어. 만남. 저는 선풍기를 들고 다녀야 돼요. 수업할 때. 자, 실존 교육 차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만남의 만남. 노사연의 우리 만남 그 만남. 근데 여기 앞에 이렇게 써있어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럼 인격적 만남은 뭐를 얘기하겠다? 교사와 학생의 만남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밑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제가 여기 띄워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세요. 볼로브의 만남의 교육, 교육인데 만남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2번처럼 변화가는 건 이거는 행동주의 입장이에요.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서서히 변해가요. 이게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이게 뭐냐면 쉐이핑이라는 개념이고요. 연속적인 거고 이거는 양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화가는 거예요.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쉐이핑이에요. 근데 볼로브는 1번을 얘기해요. 볼로브의 개념은 1번이에요. 무슨 말이냐? 좋은 만남은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어떻게? 질적으로 확 변화시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종교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종교에서 어떤 신앙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이 확 변해버려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면 뭐 기독 같으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든지 부처님을 인격적으로 똑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이 확 변해버려요. 이야 정말 달라 이렇게 변해버려요. 근데 그게 어디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만남 자체가 뭐예요? 이 만남 자체가 어떤 만남이야 이게? 주체적인 만남이야. 야 너 일로 와! 그래갖고 공부해 이놈을 쉽게 맞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교사와 학생이 자 이쪽에 보겠습니다. 여기 가게입니다. 다시 이쪽 보시죠. 여기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교사가 학생을 위해서 학생은 교사가 얘기하는 걸 정말로 그래서 제가 수업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한다. 일종 이런 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나로 더 생각하는 게 사랑이잖아. 이게 정말 어려움을 내가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외워 이 새끼야 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볼로바 부번이 이렇게 만남의 교육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만남의 교육은 곧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비연속적, 다른 말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결혼도 이런 거면 좋겠다 그치?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내 삶이 확 변해가는 거. 변해가긴 뭐 결혼하면 맨날 싸우는 걸로 변하나? 말은 이해 되셨죠? 이렇게 결국 이건 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은 밑에다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으니까 이쪽에 쓸게요. 만남은 곧 뭐를 얘기하는 거였겠어요? 만남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개념이에요. 대화. 토론 수업. 그래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한테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고 학생이 또 물어보고 그냥 학생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대화가 아니잖아. 근데 우린 대화가 있죠. 여러분이 블로그에 물어보면 제가 또 여러분한테 답해드리고 미리 수업하기 전에 또 물어본 거 있으면 수업한 형성평가하면서 오늘처럼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화요일 거는 제가 형성평가하면서 여러분 블로그에 피드백 막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아마 피드백을 제가 더 많이 하겠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수목금 이렇게 있으니까 월요일은 잠깐이긴 하지만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인격적 만남 여기 보세요. 인격적 만남 여기 인격적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써요. 부버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부버라는 사람 INU라는 단어를 써요. 부버가 이게 독일계 유태인인데 유태계 독일 사람인데 영어 원래 책 이름이 이게 이히 운투 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로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NU예요. 미안합니다. 좀 아는 척 좀 할게요. 별 아는 척.
and는 이거 뭐죠? 등위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요. 등위는 뭐예요? 등 같으다 그 말이죠. 이 꼴 그 접속사예요. 그럼 I는 뭐죠? 주격이죠. 그럼 U는 뭐예요? You, your, you, yours 어떤 거예요? 목적격? 소유격? 그런 거 아니고 뭐? 맨 앞에 나온 you 뭐? 똑같은 주격이에요. 그래서 I와 you 뭐를 얘기한다? 서로 간의 주체적 만남이다 그 말이에요. 이 주체가 뭐? 주어니까 주어로 쓴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I, and 소문자 you도 아니고 여기다 me, and you도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대등한 관계 인격적. 근데 우리 교사들은 사실 대등한 관계를 보기가 좀 어렵잖아. 그치? 현실적으로. 네, 교사들 너무 쉽게 이렇게. 사실은 대등한 관계를 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 철학적 관점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암기, 실존주의, 교육 철학과는 뭐? 인격적 만남, 그걸 통한 대화. 인격적 만남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I, and you. 이 운투도. 그래서 책 이름이 나와 너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저도 그 책 예전에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이 기억이 있는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죠. 그래서 본러비의 만남의 교육 1번에 수식적 비연속적 교육이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밑에 기존의 교육학이 연속적 발전과 점진적 개조의 인간 교육의 가능성을 토대로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행동주의를 얘기해요. 교육학의 가장 기본은 행동주의 걸 갖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행동주의. 근데 그게 아니고 수직적, 비연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본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죠. 부보에 여기도 써있어요. 부보도 뭐라고 써서 만남의 교육. 그래서 만남의 교육 가로 1번에 부보 사상의 두 가지 핵심에 동그라미 입으면 만남 뭐라고 써있죠? 학생의 전체성, 즉 전인 교육과 관계된 것이로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 나와 그것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유가 아닌 it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 있어? 나한테 수단이에요. 김인식이 돈 벌게 해주는 여러분들 수단. 한 명 얼마. 그게 아니고 I and you. 저는 누구를? 여러분들, 돈의 개념이 여러분들을 훌륭한 교사로 기르기 위한 그래서 인격적 만남. 이해되셨죠?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9조의 구조주의 교육 차원이니까 아까 이건 이제 구조주의 계획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구조 스트럭처리즘이니까 하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실존주의 교육 철학은 등장배경, 가로 1번에 등장배경에 뭐 써 있어요? 구조주의는 실존주의에 대립되는 것인데 시간을 공간을 초월한 자연은 하나의 논리. 뭐 실존주의에 대립한다면 이런 말 말고 그냥 하나의 논리. 구조주의는 이해되셨죠? 스트럭처 하나. 왜? 일형식, 이형식 딱 정해져 있다. 그런 말. 그래서 다른 말로 구조주의는 객관주의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이 구조주의라는 단어, 구조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었어? 아까 어제부터 얘기한 거 뭐? 지식의 구조. 여기. 지식의 구조. 지식에는 하나가 명확한 게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뭐야? 원리가 되는 것. 이해되셨죠? 그래서 객관적인 게 있다 그런 뜻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칠판을 좀 잘 찌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도 오케이. 우리 명품 수업이니까 좀 잘 찌울게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많이 들어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 뭐냐? 이쪽 제가 수업하면서 찌우고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한번 볼까요?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자,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뭐냐면 구조주의 산업사회의 구조주의를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산업사회는 모더니즘 사회를 산업사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더니즘은 산업사회예요. 산업사회는 뭐죠?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 사회. 그렇죠. 대량 생산 사회였어요. 산업사회. 그렇죠. 근데 포스트는 뭐죠? 포스트 지나갔다. 그래서 그래서 후기 그래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산업사회. 그래서 후기 산업사회라는 개념으로 후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산업사회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탈산업사회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탈산업사회 여기 보세요. 소품종 대량이니까 다 똑같으죠. 대량이니까 동일성을 얘기해요. 동일성. 대량은 그럼 동일하다는 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뭐 구조주의 정해져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탈산업사회 또는 후기 구조주의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탈산업사회 후기 구조주의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소품종 대량이 아닌 정보화 사회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죠? 그렇죠. 다품종 소량 생산 사회로 바뀌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 정보화 사회 때문에 생겼다. 지금 따 때문에 생겼다. 정보화 사회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사회. 그래서 요즘 사회는 다품종 소량 얼마나 품종이 많아. 막 별게 다 있어. 그치? 여러분 라면 몇 종류예요? 저는 라면 종류는 삼양라면, 신라면, 너구리 무슨 뜻인지 알죠? 요즘은 편의점마다 라면 엄청 많더만. 무지하게 많더만. 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야, 무슨 라면 종류가 그렇게 많아? 어? 다 각각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지금은 다 품종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제일 중요한 단어 한마디 감 다양성. 끝. 무한대. 포스트 모더니즘 다른 말로 후기 산업사회, 탈산업사회, 후기 구조주의 이런 말 써요. 근데 이건 어디서 온 거다? 정보화 사회에서 온 거고 다품종 소량 생산 사회에서 온 거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양성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다양성이면 대답해 보세요. 다양성을 강조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강조하면 공급자 원칙입니까? 수요자 원칙입니까? 그렇죠. 수요자 원칙이죠. 공급자 원칙은 하나만 갖고 먹어 끝이잖아. 근데 수요자들은 다 욕구가 달라. 다양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 지금 대한민국 수요자 중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그래. 다양성.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다양성.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더 우리 수업이 어떻게 또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이제 많은 얘기했잖아.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정보화 때문에 IT로 가야 되는데 저는 전공이 또 문과 쪽이라 이 IT 쪽에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이 떠오르잖아.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혹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저한테 뭐 줌으로 갖고 수업하는데 또 사실 한계가 있고 뭐 실시간 뭐 수업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다 갖춰지는 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래 아무튼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뭐 아무튼 수요자 중심 그래서 머릿속에 끝. 자 포스트 모더니즘 뭐를 얘기하는 거? 다양성. 수요자 중심. 끝. 다른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박스까지 쳤어.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학이에요. 철학. 포스트는 철학적 관점에서 다양성 수요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입니다. 얘를 자 교육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교육 철학이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실존주에서도 철학을 얘기할 때는 실존, 그 다음에 선택, 소외 이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실존주의 교육 철학으로 가면 만남, 대화 이런 걸로 바뀐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으로 끌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다양성 수요자 중심이죠.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끌고 오면 수요자 누구? 그렇죠. 학생.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학생 중심. 노란색으로 왠지 좀 많이 쓸 거예요. 여기는 학생 중심이야. 자, 그러면 학생이라는 글자, 학습자라는 글자를 갖고 보면 이 학생이, 우리가 지금 학생만 얘기 아니고 넓게 학습자, 그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학생보다는 학습자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 텍스트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학습자들은, 자, 어른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학습자라면은 학습자들은 일단 언제 관심을 갖게 되죠? 학습자들은 항상 흥미를 강조하게 돼요. 학습자들은 흥미 없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데, 지금 교육하기, 특히 우리 보건 선생님들 중에서는 학교 다닐 때 교육학 교직 뭘 얼마 들었다고 막 대충 막 하라고 하긴 하고 막 별로 관심도 없고 막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전공하면서 교직, 재미없는 교직, 공부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다 이해해요. 저 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교육학 가르치는 선생님들 제일 수업 제대로 못한다고 나쁜 새끼들이라고 욕했어. 정말 그래. 현실적으로 보면 흥미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해 학생들은 뭐든지 흥미가 없으면. 그래서 학생들 얘기할 때는 항상 흥미예요. 대표적인 게 어디요? 학생 얘기하는 게 진보주의, 경험형 교육 과정, 흥미. 그래서 항상 학생 그럼 흥미가 같이 따라다녀. 이건 100% 똑같아요. 학생 중심 그럼 흥미 같이 따라다녀. 교사 중심은 흥미 없어도, 알겠죠? 외원마 교사 중심. 학생들은 흥미가 있어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청소년이 학습자일 때와 어른이 학습자일 때는 어디에서 수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른들을 있는 곳에서 수업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어른들은 강제로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필요해서 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학생들은 막 할 수 없이 학교 가는 거잖아. 눈 뜨고 가! 그러니까 왔잖아. 그러니까 흥미 수준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지만 고등학교 수업할 때와 지금 대학에서 수업할 때 전 대학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면서 제가 유아교육과 교사잖아. 너네들은 어떡할래? 맨날 그래. 어린애들이 무슨 막 그냥 거기다 이제 맞춰야 되는 거 우리 능력이고 흥미. 그런데 잘 보세요. 인간은 언제 흥미를 느끼는지 아세요? 언제? 지금 시간이 11시, 제 수업하는데 11시 20분이에요.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이제 몇 시에 들을지 모르지만, 그럼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11시 20분이라고 가정하세요. 자, 가정 11시 20분에 자, 집에서 나와서, 인간생들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집에서 나와서 아침 9시부터 우리 수업을 했단 말이야. 9시부터 계속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응? 근데 11시 20분이야. 배고플 때 됐지. 배고프지. 저도 지금 배고플라고 그래. 그러니까 배고플 때 됐으니까 먹는 게 관심이 있어. 그런데 지금 인강생들은 이 중에 한 명 있을 수도 있어. 지금 갑자기 스페이스바를 콱 누르고 벌써 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먹으려고. 그럼 그 사람은 먹는 게 흥미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흥미는 언제 느끼냐면,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 노트 필기한데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거기 쭉 보시면 거기 다양성, 공급자 아니고 수요자, 그랬고 흥미, 문제 상황일 때 써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고 시험 끝나고 놀러 가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시험 공부할 때는 왜 이렇게 가고 싶은 데가 많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나 시험만 끝나봐. 나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시험 딱 끝나는 순간 그 생각 싹 사라져. 무슨 말이 이해되죠? 인간 언제 흥미를 느껴? 문제 상황일 때 흥미를 느껴요. 교육하기 쉬우면 교육하기 흥미 없어. 근데 교육하기 이번에 어려웠대, 아니 칼퇴했대, 그러니까 흥미를 더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문제 상황.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흥미는 문제 상황일 때만 흥미를 느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시험 공부할 때는 막 놀러 가고 싶고 막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험 끝나는 순간 다 귀찮아지고 아무 데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치? 문제상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문제 상황 요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문제 중심 학습 그래요. Problem Based Learning PBL. 제가 나중에 여기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할 거예요. Problem. 그냥 문제가 아니야. Problem. 느낌 다르지. 우리가 문제 그러면 시험 문제. 근데 그런 태스크 이런 개념이 아니고 프로블럼. 아유 큰일 났다. 그런 프로블럼. 응? 프로블럼. 자, 문제 중심 학습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육으로 들어오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한다? 문제 중심 학습이라고 그런다. 학생 중심, 문제 중심 학습. 제일 중요한 데는. 암기. 다르죠. 철학에서는 정보화사에서 다품종, 소량센서, 다양성, 수요자가 핵심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육으로 들어오면 교육 철학이 되면 학생 중심, 문제 중심. 그래서 다양성 저런 것들은 학생 중심 설명할 때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뭘 갖고 수업을 한다? 문제 중심 가지고 수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할까면서 이제 우린 공부를 더, 이 논리적 관계를 더 공부할 거니까 아무튼 머릿속엔 그럼 문제 중심 학습 갖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누구 문제야? 누구 문제? 내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잖아. 내 문제니까 뭐예요? 내 문제 내가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 맞아요? 내 문제 해결하는 거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야. 여기 자기의 방점 찍힌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따 볼 거예요? 자기 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구성주의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성주의. 내가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서 만들어가는 것, 내가 만들어가는 것, 구성주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구성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구성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철학으로 얘기할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교육으로 얘기할 때는 구성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해결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혹시 공통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럼 공통의 문제는 굳이 나 혼자 할 이유가 없잖아. 뭐가 이루어진다? 협동학습. 그래서 협동학습도 구성주의에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세 번째. 어떤 문제? 어떤 문제예요? 자, 여기 보세요. 흥미. 뭐에 흥미를 가져요? 학생들은 과거 거, 현재 거, 미래 거. 미래 거 관심 없어. 지금이 중요하지 뭐 미래. 컴퓨터 좀 그만해. 그래도 엄마들은 미래를 생각해. 야 맨날 컴퓨터만. 근데 애들은 미래 같은 소리 안 해. 지금 현재 컴퓨터 하고 싶으면 가는 거지. 현재. 근데 어떤 문제? 책에 있는 문제? 아니. 현실. 현재 것. 아시겠어요? 그럼 현재 and 현실 것이니까 어떤 학습이 이루어진다. 현재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좀 문제 중심 학습이라는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과거 아닙니다. 현실적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실에서만 가능?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교실에서만 해결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현장 학습이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체험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말뜻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 교과서만 가능? No. 아니죠. 교과서만 가능하지 않죠. 여기 썼네. 교과서만 가능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사의 도움만 이것도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문가와 협의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CMC라 그럽니다. 컴퓨터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매개 수업, 컴퓨터 매개 통신. 우리로 얘기하면 지식인,
예를 들면 지식이네. CMC는 우리 학원에 교육 공학에 나온다니까 컴퓨터 매개 통신, 매개 통신. 그래서 지식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교실에서만 가능하지도 않고요. 자, 이거 불가능, 얘 불가능, 얘 불가능. 그치? 밑에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요 위로 쓸게요. 야, 여기다 쓸게요. 불가능, 불가능.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열린 교육이라 그래요. 열린 교육은 오픈 마인드예요. 학교 문 여는 거 아니에요. 교실 문 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열린 교육 한다고 해서 교실 벽 터던 적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선생님 할 때 우리나라 열린 교육 돌았다고 복도하고 문 텄어요. 그게 아니에요. 열린 교육은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 말. 이런 걸 열린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냥 같은 맥락들이에요. 자, 그럼 대답해볼까요? 열린 교육은 뭘 갖고 해요? 현장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걸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구성주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구성주의라는 개념이 이 개념들하고 같은 거고 문제 중심 학습과 관계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문제 중심 학습 보세요. 자, 그럼 문제 중심 학습은 결과가 동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학생마다 다 다르게 해결할 테니까. 그래서 결과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동일할 수 없으니까 과정도 평가를 해요. 얘를 뭐라고 그런다? 수행평가라 그래요. 수행평가가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럼 대답, 수행평가는 어떤 걸 갖고 한다? 교과서에 있는 걸 갖고 한다? 노노, 현실의 문제를 갖고 하는 게 수행평가다. 그런 뜻이에요.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수행평가할 때는 혼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협동학습 갖고 할 수도 있고 다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결과가 동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중심 학습은 자, 지식을 강조하는 겁니까? 창의력을 강조하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뭘 강조해요? 그렇죠. 창의력을 강조하고요. 창의력을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창의력을 강조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은 메타인지는 우리 나중에 공부할게요. 심리학에서 인지는 지식과 관계되는 거라면 메타인지는 심리학 할 텐데 메타 거시기라는 제가 단어를 썼는데 메타 거시기는 거시기를 다시 거시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메타 인지는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 메타 평가는 평가를 다시 평가해 보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가시고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다양성 이쪽에 쓸게요. 이쪽도 연결되는 거지만 자, 그러면 다양성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 보세요. 구조주의, 동일성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동일한 거는 이성적 활동이 동일합니까? 감성적 활동이 동일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니 이렇게 또 쉽게 보면 이성적 활동은 사람마다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다르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안 달라요. 무슨 말이냐? 이성적 활동은 당해랑 다른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제가 물어볼게요. 수업 시간에 조는 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행동, 잘못된 행동. 그렇죠. 잘못된 행동이죠. 어찌 되었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성 이꼴 합리성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일성은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동일성 자체가. 근데 여기 다양성은 이성, 감성, 오케이. 그래서 감성을 중시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은 그러면은 글자도 획일성이 아니니까 얘를 뭐라고 그러느냐? 불러 해체 이렇게. 해체. 다 해체시켜서 남녀 얘기하지 말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옛날은 남녀 섹슈얼. 근데 요즘 유니섹슈얼. 쉽게 해드릴게요. 옛날에 남자들 귀걸이? 노. 지금은 남자 귀걸이를 하단 말하다.
유니섹슈얼 해체예요. 뭐가 선이고 악인가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래서 현대 사회가 정말로 이게 선악의 구분이 없고 뭐가 잘 구분이 없어요. 해체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수업하기가 학생들 지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싼 왜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데 그럼 말을 못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 요즘이. 옛날하고는 달랐잖아요. 그럼 끝이요. 옛날에는 야 그럼 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야 왜요? 이게 너무 많이 가니까 문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하나까지도 전부 다 인정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혼내키려고 하면 손을 턱턱 왜 그러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학교 현장에서. 이게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철학적으로는 그렇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체예요.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요즘 겨울이니까 여자분들 보면 부츠 신고 다니는 그치? 근데 왜 한여름에도 부츠를 왜 신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쌤 다양성인데요.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돼. 아무튼 이해는 되셨죠? 다양성 해체를 강조한다. 그러면 이제 책을 나중에 읽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크게 얘기하는 것들을 강조할까? 아니면 작은 것들도 얘기할까? 예, 작은 것들도 얘기하죠. 왜 내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이고 그게 아까 얘기한 소확행이기도 해요. 또 다른. 내 작은 거 이게 중요한 거 나한테만. 이게 아니고 꼭 집 있어야 돼요? 아니요. 집 없어도 돼요. 저는 그냥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래요. 그래도 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저도 그 나이에 속하지만 그 전에 어른들 어떻게 졸업하고 직업 갖고 루틴 하잖아. 정해져 있잖아. 졸업하고 직업 갖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사고 애들 기르고 낳아서 키우고 끝. 요즘 안 낳겠어요. 우리 딸도 결혼 안 하더라고. 아빠 꼭 낳아야 돼? 제가 뭐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런 교수인데 그래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너가 생각이 그렇다면 해. 제가 뭐라고 그러나 뒤에는 붙여 저도 그래도 아저씨니까 그래도 갔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양성 해체 같은 거 강조해. 감성 요즘 대한민국 감성 무지하게 얘기하더만 그치?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수업을 할 건가 더 사실은 머리가 아프고요. 그렇긴 하지만 개념은 그렇다. 그래도 우리 교사들은 그래도 그 다양성 속에서도 그래도 가야 되는 안개 같은 거지만 그래도 그 가야 되는 길은 그래도 제시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교사들이에요. 그 길은 그래도 제시해줄 수 있어야 돼. 너네가 가든 말든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하더라도 그래도 교사는 그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더 심해져서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저 옛날에 20년 전에 관둬일 잘했어. 벌써 20년 이제 지났네. 제가 2000년에 교사를 관뒀는데 2000년 7월 달에 벌써 14년 만 14년 관뒀는데 아무튼 이해되셨죠? 지금은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대학에서도 이제 요즘 들어서 그래요. 교수님 옛날에는 학점 그러면 깨갱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러세요? 학점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해되셨죠? 저는 뭐 그런 거 아니지만 말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시죠. 혼돈하시면 안 돼. 여기 포스트 모더니즘 갖고 얘기하면 이 노란색을 얘기해야 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구성주의로 가면 PBL 갖고 얘기하고 뭘 갖고 얘기해야 된다. 학생 중심의 개정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물론 다음 시간에 제가 뭐를 갖고 얘기하겠어? 형성평가 갖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자 70조 포스트 모더니즘과 교육. 그래서 그 날개 8번 보세요. 아유 더워. 자, 포스트 모더니즘 이꼴 정보화 사회다. 다품종 소량 생산다다. 그래서 탈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후기구조지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교육 일반의 등장 배경의 또는 2번 보편적 이론이나 사상의 거대한 체제를 해체. 앞에 있는 건 큰 거,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해체를 주장하면 이성적 주체적 자아는 일반인을 속박하기 위한 만든 허구다. 그래서 자아 해체를 주장한다는 것. 그래서 12 거 보세요. 12 옳고 그름 선악, 응? 그 다음에 귀천, 미추 이런 것들 대립적 이분법을 해체한다. 무엇이 올바른지 모르는 사회다. 그래서 가치관의 혼돈 사회 지금 사실은 그래서 더 문제가 되기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포스트 모던 사회는 그래서 이질성, 다양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나도 존중되고 너도 존중되는 거. 그래서 극단적 이분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극단적 이분법으로 하는 게 포스트 모던이고 전혀 달라. 내 편 아니라고 막 싹 죽이고 이거 안 되는 거야 정말로. 그래 넌 그래? 그럼 난 이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편 아니라고 막 죽이고
무슨 당파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우리 조선시도 아니고. 그래서 너와 내가 존중되는 사회면 같이 존중되면 그냥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그래서 불확실할 사회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징을 보시면 그래서 반합리, 이성적이지 않다 그 말 이해되셨죠? 이번에 인식론적 상대주의 조그맣게 뭐라고 했어요? 인식론 무슨 말이라고 했어? 진리가 뭐냐? 상대주의 절대가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니까 뭐가 진리다? 상대론. 그래서 인식론 또 상대주의 이해되셨죠? 말뜻. 그래서 인식론이 다 이렇게 쓴다니까. 김인식 중요하다니까. 세 번째 탈정전. 탈정전은 뭐예요? 티피컬하지 않다. 타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 무슨 혈액형이니? 저요? D형이요. 누가 그런 사람 나올지도 몰라. 왜? 타입이 있잖아. 혈액형은 A형, B형, O형, A형, C형? 없잖아. 그치?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뜻은 타입은 근데 그게 non typical 이해되셨죠? 다양하다. 그 다음에 유의적 행복감, 감성이니까. 교육 이런 거 그렇고.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네 번째 푸코의 경계 허물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코의 경계 허물기 지금 우리가 아까 언제부터 했는가? 45분 됐으니까 이거 푸코의 경계 허물기는 조금 여러분이 조금 리프레시하게 좀 다시 프레시하게 좀 한 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푸코는 72쪽은 좀 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꼭 드시고 여러분들 인강 들으시면서 이때는 커피 마셔야 돼요. 왜냐면 머릿속이 조금 살랑살랑 해야 되니까.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